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2015년도에 출제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2005년 4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사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강의 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출제되는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차원 배열에 모래시계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사 2010년 4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2010년 4회에 출제된 문제가 2012년 2회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보십시오. 어때요? 자,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죠.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보다도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약간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기사도 한번 보십시오. 자, 산업기사. 자, 기사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산업기사네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예측이고, 그죠? 무조건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다양한 유형들을 다 공부를 하십시오. 자, 강의 내용에 이와 같은 기출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만 일단 들으십시오. 강의 쭉 들으시면 되고요. 그 강의 이제 한번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험장 가시기 전 복습하잖아요. 그죠?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본 강의 내용들을 다 공부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점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도 기사 기출문제만 뽑아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만 뽑아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일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벼락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의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사는 기사 문제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만 풀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일수에 따라서 모든 강의 내용을 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맞도록 준비할 거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아마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렬하는 문제, 뭐 선택 정렬이라든지 버블 정렬이라든지 이런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 2차원 배열, 그리고 진법 변환이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 세 가지 유형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점이 일단 높죠.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거의 불합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강의는요, 초급, 중급, 고급, 특강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출문제 풀이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부터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순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츰차츰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강의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암기해서는 안 돼요. 좀 전 이제 화면에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 보여드렸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괄호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통으로 어떻게 외워서 문제 풉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은요, 문제는 하나지만 풀이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런 순서도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요. 결과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순서도를 만들면은 실제 공부할 때는 결과가 얼마값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 개발하는 과정, 코딩하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만들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급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뉜다 말씀을 드렸죠. 초급은 실제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실제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기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출 문제 꼼꼼히 풀이 당연하죠. 시험장 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문제은행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요. 바로 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제 실제 문제 보고 문제 풀이하는 것처럼 문제은행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버깅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시험장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정답을 찾는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약간 편법인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진법 변환이라든지 보수 있죠.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거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필기 때 배웠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이거 강의 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의로 제공해 드릴게요.